때마다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 종부세는 달라져. 그죠? 예, 부자들의 감세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자 이런 정권도 있고, 또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런 정권도 있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틀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특징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죠? 6월 1일. 6월 1일을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종부세는요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고, 6월 1일 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언제 날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한다. 그런 걸 결정하는 걸 6월 1일 기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5월달 6월달에 팔을 거라면, 예? 부동산 팔 때면 재산세 종부세 안 내려면 언제까지 팔면 돼요? 예? 언제까지 팔아야 종부세 안 내? 6월? 그렇죠. 5월 말까지 팔아도 안 내. 6월 1일 팔아도 안 내요. 취득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 여러분은 5월달, 6월달쯤에 취득한다면 언제 날짜로 해야 돼요? 취득. 재산세 종부세 부담 안 하려면. 그렇죠. 6월 2일자로 취득을 하면. 그죠? 예, 종부세, 재산세는 관계없다 이 얘기죠. 다음 인세니까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종부세는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 내가 전국에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주택. 재산세는 김포시장은 김포시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건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구한다.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인세라고 그래요. 인세. 예, 그리고 세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분납. 여러분 재산세 공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 수 있죠. 근데 종부세도 똑같아요. 250만 원. 다만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지만 종부세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할 때 전화를 해요? 말로? 아니지. 문서가 뭐예요? 고지서. 예? 고지서 발부한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공부하다 뒤에 가서 오늘 공부할 건데, 납세자가 뭐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아니 고지서 나왔는데 왜 자기가 오지랖이 넓지? 그냥 내면 되지. 예? 왜 나는 신고 납부하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임대사업하는 주택은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과세할 때 과세 안 하거든. 근데 제가 까먹고 그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쳐서 종부세 계산해서 고지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보니까 이거 잘못됐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예외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이론상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용어 봅니다. 용어. 세대.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에 두고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죠. 한 가구 또는 한 세대. 그러면 항상 부부예요. 이때 여기 배우자는 사실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한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부부인데 여기 토지 소유자와 그에 두고 배우자 그랬죠. 그죠? 요때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누가 아닌데, 부부가 아닌데 반대로 부부로 보는 경우가 있다. 뭐? 짜고 위장으로 이혼한 사람. 그죠? 부부였는데 이혼했으니까 서류상 남남이잖아. 근데 짜고 했단 말이지. 예, 세금 안 내려고. 예,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로 보겠다. 이거. 예,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1, 2, 3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세대는 기본이 누구야? 부부죠. 그런데 얘들은 자녀들이야. 예를 들어서 두 부부의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안 한 몇 세? 30세 이상인 자녀는 결혼 안 했죠. 예, 배우자가 없어도 부모랑 떨어져 나가 주소지. 그럼 별개로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도 똑같아. 또 두 번째는 뭐예요? 30세가 안 됐어도 옛날에 뭐 했었어요? 경력자 우대. 그죠? 옛날에 결혼했었는데 지금 현재 배우자가 왜 없어? 이혼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지금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옛날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사람은 그런 자녀는 30세가 안 됐어도 부모랑 세대 분리를 하면 별도의 세대 인정해줘요. 그리고 참고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모랑 별도로 뭐 1세대 1주택 인정해주겠다. 세법에서. 그죠? 다음 세 번째, 30세도 안 됐고 결혼한 적이 없어도 되는 거 있죠. 뭐 소득이 있으면 돼요. 소득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때 미성년자는 안 된다. 근데 미성년자도 부모랑 떨어져 나갔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냐? 엉덩이 뿔난 놈. 뭐 결혼한 것. 결혼했으면 부모랑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는 불쌍한 놈 있죠. 예, 가족이 다 보였어요. 사망했으니까 고하다. 그럴 때는 하나의 세대 인정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죠. 예. 자, 한 세대가 한 가족의, 요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딱 하나. 그럼 투기 안 했어요. 그럼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득이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 부모 따로 살고 자식이 따로 살다가 부모님 뭐 하려고? 모시려고. 대외적으로는 모시는 거야. 예, 현실적으로는 얹혀 사는 건데. 그죠? 그래서 세대 합쳤을 때 혼인한 경우 있죠. 탁월한 결혼,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하나의 세대죠. 그리고 주택 몇 개요? 이건 투기로 볼 수 없다. 결혼하고 나서 취득한 거 두 개면 투기인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혼인한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봐줘요. 몇 년이요? 5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이 얘기는 남편도 주택 하나, 부인도 주택 하나.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많이 주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안 봐줘. 그때는 다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양도소득세랑 관련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죠. 그리고 몇 년 안에 이 중에 하나를 뭐하면 팔면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파는 거죠. 그래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도 줘요. 예, 다음 동거봉양 아까 부모님 오신 거 있죠? 몇 년 길게 10년 그죠? 10년이에요. 요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죠? 그러면 10년 안에 팔아라 이거죠. 그럼 10년 안에 하나를 뭐하면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똑같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요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합칠 때 공시가격이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이죠. 그래서 공시가격 하면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그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딱 주택하고 땅, 토지. 토지하고 주택이죠. 일반 건물은 건축물 종부세랑 전혀 관계가 없죠. 토지하고 뭐 주택. 그래서 과세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예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따로 계산해. 나는 땅은 없는데 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만?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면 그게 종부세죠. 그런데 주택 말고 나돼지 같은 것도 또 가지고 있다. 그럼 주택분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종부세 따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원 나왔고 이게 50원 나왔다. 그럼 합쳐 150원 종부세.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라. 그게 종부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는 토지는 또 둘로 나눈다.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뭐라 그래요? 종합합산 토지. 그죠? 종합합산 비사업용. 그리고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 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요 주택이 없으면 요것이 그냥 뭐 종합부동산세고 주택이 별도로 있으면 두 개 합쳐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고지서 똑같이 나와요. 한 장으로.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은 여기 나왔으니까 두 가지죠. 주택하고 뭐? 토지. 그럼 여러분 토지는 뭐야? 토지는 국세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중에서 뭐 낸 거? 재산세 된 거. 재산세 과세 안 된 건 종부세도 과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낸 것만 세무서장이 뭐라 그래?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야, 너네 재산세 계산한 자료를 좀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죠? 바로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 그 자료를 받아갖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줘.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거 받아갖고 취합해서 누구한테 줘? 세무서장한테 줘. 결론은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전국의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에서 딱 몇 가지? 두 가지. 뭐죠? 여기 종합합산과 또 하나는 뭐? 별도합산. 요 두 가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별도합산은 별도합산. 이거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친 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다.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택 있죠? 주택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산세 과세된 주택만 합쳐서 종부세 과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별장은 뭐한다? 제외. 이거 알아야 돼요. 별장은 주택인데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죠. 근데 별장은 왜 과세하지 않느냐? 재산세에서 아주 높게 사치성으로 재산세 4%, 1000분의 40 고율로 높은 세율로 재산세 부과했으니까 종부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뭐예요? 주택.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까지 했거든요. 그럼 주택만 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래서요. 첫 번째 과세 대상. 전국에 있는 재산세 과세된 거 전부 다 합쳐서 과세하죠. 소유자별로. 이때 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별장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종부세 부과하는 이유가 뭐야? 불필요한 주택. 하나 물어볼게요. 한 가족이 살려면 살아가는데 주택 몇 개 있어야 돼요? 식구마다? 아니잖아. 가족 하나. 아니 대가족인데요. 그럼 큰 거 하나면 되잖아. 예, 이렇게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30억짜리 공시가격 30억, 40억짜리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시가격 3억짜리 3개 가지고 있어. 3억짜리 3개 해봐야 얼마야? 이 9억은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 투기한 거야. 이거는 세금 많이 내야 돼.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전국에 있는 주택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있죠? 그런 건 종부세 과세할 때 빼고 계산한다. 그래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런 주택이야. 이런 주택. 그러면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취지가 생각할 때 종부세 부과하지 않는 거, 투기 목적이 아닌 거, 첫 번째 뭐냐? 사업하는 거죠. 사업에 관련된 건 여러분 주택 가지고 개인이 사업하면 돈 버니까 소득세 내죠. 회사가 주택 가지고 사업하면 돈 벌면 법인세 내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게 뭐야? 임대 사업하는 거. 회사의 사업에 관련돼서 복지후생에 관련된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그리고 어린이집 이것도 사업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는 건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아파트 지어서 팔다가 남은 거 다 팔다 남은 거 뭐. 이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사를 해줬는데 하청 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공사 끝났으면 대기업으로부터 뭐 받아야 돼? 공사대금 받아야죠. 근데 대기업이 갑질을 해. 돈으로 안 주고 지네들이 팔다 남은 뭘로 줬어? 미분양주택을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미분양자.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재산가치가 없는 거. 뭐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이런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대략 정도.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신고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종부세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라.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신고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돼? 신고. 아까 요렇게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세무서장은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이런 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겠죠. 근데 이걸 뭘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모르고 다 합쳐서 그냥 계산해서 세금 나와서 고지서, 그때 납세임자가 이거 잘못됐네. 예, 내가 신고 안 했으니까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렇게 선택하면 신고 납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고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빼고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죠. 그럼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거지. 이런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세금 내요? 아니에요.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부과할 때만, 추가할 때. 전국에 있는 이런 주택 빼고 소유자 중심으로 다 합쳐서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개인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냐? 9억. 자, 작년까지는 6억이었어. 6억. 올해부터 개정된 거예요. 9억. 9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해가세요? 여러분 8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어. 공시가격이. 그럼 재산세만 내. 그리고 9억 초과 안 하니까 종부세 안 내죠. 근데 10억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9억 초과하죠. 1억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겠죠. 예,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 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요 9억을 초과하는데 요건 개인이니까 각각이죠. 공동소유다 그러면 어떻게 해? 공동소유는 자기 지분만큼 나눠야죠. 예, 공동소유 아까 얘기 잘하셨어. 반반 고정관념 깨야 돼. 왜? 60대 70, 뭐 30, 40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맞아. 지분 표시가 없으면 똑같은 걸로 보니까. 예, 그래서 각각 주택으로 본다. 70%, 30% 이렇게 돼 있어도 70%도 주택 하나, 30%도 주택수에 들어가 하나. 이해가세요? 각각 지분대로 나눠서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그래서 만약에 15억짜리 공시가격 주택을 둘이 공동 소유했다. 지분이 똑같다. 예? 그러면 둘이 나누면 15억이니까 7억 5천만 원. 둘 다 각각 9억을 초과 안 하니까 종부세 납세 의무는, 그래서 공동 등기가 절세 효과가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자, 다음 법인 있죠. 법인은 1도 혜택이 없어. 여기는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그런데 누구는? 회사죠. 아, 회사가 왜 주택 가지고 있어? 종업원 기숙사 그런 건 세금 내지 말으니까 그거 빼. 근데 이런 거 빼고 주택을 왜 가지고 있어? 투기. 그죠? 그래서 법인은 1도 혜택이 없어. 얼마가 됐든 다 내야 돼. 얼마가 됐든. 여기 9억을 초과 그런 거 없어. 1억이다 그래도 내야 돼. 이해가세요? 법인은 공제해 주는 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 1억짜리든 3억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다 내야 돼. 이해가세요? 개인은 얼마 초과? 9억 초과. 법인은 그런 거 없다. 얼마가 됐든 다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죠. 개인 법인. 그런데 이 개인이 주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신탁법에 뭐 했어요? 재산관리를 맡겼어. 그럼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 누가 내야 돼? 종부세는? 예?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수탁자죠. 맡긴 사람을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 위탁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 재산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맡긴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가 세금을 계속 안 내요. 그러면 얘 압류해야죠. 근데 걔 재산이 하나도
없어. 여기 와서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 대신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재산세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과세 표준은 첫 번째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투기죠. 이건 혜택 없어요. 공시가격학계획에서 얼마? 9억. 이게 개정된 거야. 6억에서 얼마로? 9억으로.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고 거기랑 세율. 원래는 0.6부터 3%였는데 세율을 낮춰준 거야. 이것도 개정된 거야. 0.5부터 2.7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지금 세율을 요걸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9억. 예,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있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몇 개 하나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공시가격에서 얼마? 자, 작년까지는 계산 과정이 5억 빼고 6억 빼고 도합 11억 이랬는데 그 공식 자체가 바뀌어서 그냥 얼마로? 12억. 이게 개정된 거예요. 11억이었었는데 올해부터 12억. 예,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면 과세 표준 나와요. 거기다 세율 곱하는데 이것도 요거랑 똑같이 0.5부터 2.7. 자, 다음. 이건 개인이죠. 예, 그럼 누구는? 법인은 일도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이거 빼는 거 아니에요. 법인은 없어. 그냥 그 가격 합계 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죠. 거기다가 세율 곱하는데 만약에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그때는 5% 이렇게. 이것도 원래는 3%, 6%인데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은 얼마가 됐든 뭐한다? 과세를 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주택자.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주죠. 12억을 빼주자는 얘보다는 많이 공제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여기서도 또 공제해줘. 아니 여기서 9억이 아니라 3억을 더 빼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공제를 8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 왜? 투기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주택자가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럼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 판단할 때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요거 알아야 돼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원래 공동 소유는 지분대로 어떻게 나눠? 그러면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다 하나인데 공동 등기했어요. 그러면 남편 주택, 부인 주택 나누면 한 세대의 주택이 몇 개? 2개. 그죠?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예, 각각으로 보고 다주택자로 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주택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각각으로 보면 여기로 가야지. 남편도 여기, 부인도 여기. 근데 1세대 1주택자로 가면 이리 가죠. 그럼 여기서 공제를 하고 여기서 세액공제 받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했을 때와 요거를 계산했을 때 비교해서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부부만 그래, 부부만. 예?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보세요. 요건 과세 기준을 현재 배우자와 누구?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다 그랬죠. 예, 배우자와 공동 소유의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다른 세대원이 없으면 요 기간까지 우리는 뭐라고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겠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아까 얼마 12억 공제하고 뒤에 가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가 뭐하고 있을 때만 공동 소유하고 있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하나도 없을 때만 이런 혜택을 줘요. 33회 시험에서는 물어봤어요. 이거 뭐라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틀려.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예, 적용받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할 때 여기 주택 하나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1주택으로 본다. 이건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보세요. 요 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택이 있어요. 다른 주택, 이건 예를 들어서 누가 을이, 요거는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 요 토지, 요거 건물. 자, 갑은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주택에 뭐를 가지고 있어? 땅만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 이거잖아요. 예?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요 토지는 주택이 아니다. 그럼 얘는 뭐야?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얘기죠. 예. 다음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주택 하나 있는데 이사 가려고 또 하나 샀어요. 그죠? 그러면 몇 년 안에 팔면 돼? 3년. 그러니까 3년까지는 그냥 주택 하나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왜? 조만간에 뭐 할 거니까? 팔을 거니까. 원래는 조정지역이 2년이었는데 이거 개정돼서 3년으로 된 거야. 이해가세요? 예. 다음. 여기 주택 하나하고 상속받은 주택 함께 가지고 있어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뭐 받아서 주택을 또 하나? 상속. 그럼 주택이 몇 개야? 2개인데도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희망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야. 그죠? 예, 아주 행복한 고민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여기에 어느 거든 하나만 해당이 되면, 예? 하나만 해당되면 몇 년? 5년 안 지났으면 그냥 5년 동안은 봐줘. 주택 몇 개를? 하나. 이해가세요? 주택 하나 있는데 상속받았죠. 그래서 주택 2개야 지금. 그런데 몇 년? 5년이 안 지났으면 그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됐어요? 예. 그럼 5년 지나면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5년 지났는데 여기에 해당돼. 공동소유인데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몇 프로? 40%가 안 돼. 내가 지분이 30% 받았어. 근데 10년 됐어요. 그래도 돼. 다가 아니라 이거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주택수에서 뭐 한다고요? 빼주겠다. 공동상속이 아니라 단독으로 받았어. 그럼 몇 년? 5년 동안은 빼줘요. 공동으로 받았는데 30%가? 40%가? 안 돼. 내 지분이. 그건 몇 년 지나도 관계 없어. 주택에서 보이죠? 빼줘. 이해가세요? 셋 중에 하나, 여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예? 예. 요약집에 다 있어요. 기본소유는 없어도. 여기 보세요. 4번 1주택과 지방이 저가주택이죠. 저가가 가격이 뭐한 거? 낮은 거. 공시가격 3억 이하야. 3억 이하. 그런데 요거는요. 이걸 다 충족해야 돼요. 예? 모두 충족했을 때. 첫 번째 공시가격 얼마? 3억 이하가 돼야 돼. 이해가세요? 그리고 수도권 어디? 밖에 있어야 돼요. 수도권 밖에. 예? 그러면 수도권 밖에서도 저 광역시는 안 돼. 광역시 있죠? 예?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있잖아요. 이런 광역시는 수도권 밖이잖아. 그래도 광역시는 안 된다. 그런데 광역시 안에서도 읍면은 돼요. 예? 예? 광역시 안에서도 무슨 여러분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군이나 옹진군 있잖아. 예, 이렇게 군읍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론 주택은 뭐 한다? 빼고 계산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에 했던 내용. 자, 이제 세율 봅니다. 세율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암기할 수 없으니까. 다만 개정이 됐다. 원래 개인은요 0.6부터 3%였는데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0.5부터 2.7, 법인은 3%, 5%였었는데 2.7로 개정이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부담 상한, 요건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건 기억할 수 없어도 요거 작년까지는요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100분의 150, 100분의 300 이렇게 돼 있어서 100분의 200. 근데 다 통일했어. 주택이든 토지든 100분의 얼마?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작년에 종부세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계산했더니 300만 원 나왔다. 그럼 얼마? 150만 원까지만 고지서 발부한다. 근데 누구는 일도 혜택이 없어. 그죠? 얘는 뭐야? 상한이 없다는 얘기는 안 낸다 그게 아니라 얼마가 됐던 다 내라 얘기죠. 이해가세요? 법인은 혜택이 없어요. 예. 다음 여기 보실래요? 자, 1세대 1주택자 있죠? 아까 12억을 공제해 줬죠? 그리고 세액 공제를 또 해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40% 공제 준다.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줘요. 그리고 여기 60세가 안 됐어도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투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해 줍니다. 별개요, 별개. 예, 60세 이상이 돼야 돼, 요거는. 근데 60세가 안 됐어도 돼요. 예? 미성년자인데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1세대 1주택. 인정해줘야죠. 예? 한 가족인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미성년자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런데 몇 년, 5년 이상 해주겠다 이 얘기야. 60세 안 되니까 이건 안 되지만 이거는 두 개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해줘요. 그러면 봐요. 이거의 최고가 몇 프로? 여기 최고가 두 개 합치면 90%죠.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세금의 최고 80%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지문이 물어보죠. 예, 두 개 합쳐서 공제율 합계가 몇 프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아까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예? 남편이 90세야. 예? 부인은 40세고. 그럴 수 있죠? 예, 희망사항이지만. 남편은 90세고 부인은 40세야.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누구 걸로 해야 돼? 그래서 남편 걸로 해야 이거 60세 이상이니까 공제를 받는 거지. 부인 앞으로 뭐 이거 못 받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그래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여기서 무슨 기간? 보유기간 계산하죠.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자, 불에 탄 걸 뭐라고 그래요? 소실. 옛날에는 둘째 부인도 소실이라고 그랬어요. 2조 초기에는. 예,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독에 무너지거나 노후 낡아서 멸실됐죠.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멸실될 때까지 주택의 보유기간,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 합쳐서 요거 공제해 주겠다.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죽은 사람은 피자 붙이는 거죠. 죽은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합쳐서 계산.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겠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수업한 내용이에요. 자, 5분만 쉬었다 바로 준비할 거예요.